나는 치매가 아니다. 그냥 속아주는 척할 뿐이다. 몇 년 전부터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놈은 나를 치매 환자 취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는 치매가 아니다. 비록 몸은 늙고 꼬부라졌어도 모든 것이 생생히 기억나고 정신은 오히려 또렷하다. 물론 어느 날부터 갑자기 그런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은근한 무시로 시작했다. 엄마는 몰라도 돼요. 뭘 몰라도 되는 것일까? 내가 부모고 어미인데 아들내미 살아가는 모습이 궁금한 게 뭐가 잘못됐단 말인가? 나를 뒷방 늙은이 취급하며 어차피 말해도 이해 못할 거라 여기며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에게는 애비 없는 자식 소리 안 들리게 누구보다 악착같이 살면서 남 부럽지 않게 못해준 것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뭐가 불만이길래 업고 다녀도 모자랄 부모를 이리도 홀대한다는 말인가? 아들과 며느리가 이야기할 때는 날 마치 투명인간 취급한다. 내가 옆에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그저 자신들의 말만 할 뿐이다. 심지어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둘이서 유산 얘기까지 하는 것이다. 정말 이제는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라 그저 내가 죽으면 돈 나오는 통장처럼 여기는 것 같았다. 그뿐 아니다. 부모가 그런 모습을 보이니 손주놈까지 그 모습을 배운 모양이다. 아들과 며느리가 일 나가면 내가 먹이고 재우며 몇 년을 키운 손주인데 이제는 손주놈까지도 나를 무시한다. 없는 인간 취급하고 내가 불러도 못 들은 척 짜증을 낸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젊은 여인이 집에 찾아왔다. 아들 말로는 간병인이라고 했다. 어머니가 치매이니 잘 좀 돌봐주세요. 라며 나를 환자로 소개하는 게 아닌가. 치매라니 무슨 소리냐? 라며 아들에게 따져봐도 어머니 사실 치매라며 뭘 더 설명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환자로 결정지어 버린다. 병원도 다녀오지 않았는데 내가 왜 치매란 말인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난 이미 치매 환자로 낙인 찍혀 있었다. 그러나
그 즈음부터 뭔가 이상했다. 하루는 손주놈이 내 서랍을 닫는 광경을 보았다. 무엇냐고 묻자 손주놈은 대답도 않고 쌩 나가버렸다. 그 서랍 속에는 악착같이 모아온 내 전 재산이 들어있는 통장이 있었다. 또 가끔 동네 마실 다닐 때 짚고 다니는 유모차에는 녹음기도 달려 있었다. 나는 그게 뭔지 몰랐지만 공원에서 마주친 젊은 처자가 왜 녹음기를 달고 다니냐며 나에게 물어보길래 알게 되었다. 마시로에 돌아오니 집에 누군가 있었고 아들놈이 보험 설계사와 웃으며 계약서에 서명 중이었다. 뭐냐고 물어봐도 웃으며 얼버무릴 뿐이었다. 아니 왜 나에겐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 걸까? 그래, 이렇게 된 바에야 너희들이 원하는 치매 환자가 되어주마. 나는 큰 결심을 하였다. 그때부터 정말 치매 환자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눈이 있어도 보이지 않고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는 듯 숨죽인 채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아무런 말도 섞지 않은 채 정말 가만히 있기만 하였다. 어느 날은 나는 방 안에 있고 밖에서 손주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있으니 너무 불편하단 것이었다. 그럼에도 아들놈은 손주를 혼내기는커녕 알았으니까 기다리라며 달래기만 했다. 또 어느 날은 아들 녀석이 약이라며 무언가를 건네왔다. 물론 먹지는 않았지만 그냥 두고 안 먹기보다는 약을 한 알 통에서 빼내어 따로 보관하였다. 얼마 뒤에는 요양병원 입소가 진행되었다. 서류 뭉치를 들고 온 사람과 몇 마디 주고받더니 각종 사인을 하고 그 즉시로 나는 요양병원으로 가게 되었다. 참으로 착잡하고 가슴이 먹먹했다. 그래도 아들이라고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한 가닥 희망을 놓아버리지는 않았는데 말이다. 그렇게 요양병원에 들어간 뒤 나 모르게 뭔가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듯 했다. 내가 죽고 난 뒤에 유산에 대하여 이미 모든 절차를 다 끝내놓고는 마치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진행되어 갔다. 그러나 나는 비록 몸은 꼬부라졌어도 정말 치매 환자는 아니지 않은가. 나는 그동안에 일어났던 믿지 못할 상황들과 여러 가지 가슴 치는 사건들을 차근차근히 기록하고 있었다. 물어물어 녹음기를 구해서
마치 내가 없는 듯한 상황에서 나를 불편히 여기는 대화들도 모두 녹음되어 있고 또한 매일매일 적어 내려갔던 일기 또한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들이 나에게 건넨 약 또한 알아보게 되었다. 그 약은 사실 해외를 통해 구매한 영양제이지만 부작용으로 신장이 나빠진다고 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나는 원래도 신장이 좋지 않았는데 아들놈도 그걸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나는 치를 떠는 배신감에 사로잡혔다. 더 이상은 내 아들이 아닌 것이다. 나는 그 즉시로 이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갔다. 오랜 시간의 상담 끝에 내가 내린 결정을 단호했다. 자식과의 연을 끊고 내 유산은 모두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그리고는 변호사의 조언대로 하나씩 계획을 진행했다. 첫 번째는 접근 금지 신청을 했다. 이제 아들놈은 나에게 올 수 없는 것이다. 연락도 모두 끊었기에 나와는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요양병원으로 향했다. 이곳에서 나는 생이 마칠 때까지 조용하게 하지만 서럽지는 않게 그렇게 살아갈 생각이다. 어차피 내가 죽고 난 뒤에는 아들에겐 한 푼도 돌아가지 않을 것이기에 나는 바보가 아니었다. 나는 치매가 아니었다. 정말 뭘 모르는 건 내가 아니라 너희였다. 그동안은 나를 기억을 잃어가는 치매 환자로 대했겠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를 정말 잊어주겠다.